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85쪽에 정비법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오늘은 뭐 주야 합반해서 수업을 조금 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5시 넘어서까지 좀 해야 됩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2시까지 하고 뭐 점심 식사하시고 3시부터 또 한 2-3시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수업 일정이 많이 차질이 생기는데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하루 이렇게 종일 해야 돼요. 대충 맞추려면. 그렇다고 시험 일정이 0이 되는 건 아니죠. 그대로 시험 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이 수업의 일정을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에 285쪽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정비사업의 절차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자, 공통 절차가 전개되는데 서두고 합시다. 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이 계획 수립부터가 이제 첫 번째 단계. 정비 사업을 할 때 가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자, 파악이 된 필요한 정비 사업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악이 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으로 파악된 곳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봅니다. 예정구역.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야 돼요.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냐?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계획이에요. 정비구역을 지정받아야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사업하겠다 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이 수립이 되어야 정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 고시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면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 정비 지정받기 전에는 자,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비 딱 지정되는 순간은 일단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 방법.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자, 작성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는
정비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돼요. 자,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업 시행 계획,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이 됐다 이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단계로 자, 기본 절차가 전개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최소 10년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려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절차도 최소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 다 거치는데 20년 정도 걸려요. 지금 20년 동안 벌어지는 일을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책에도 한번 보세요. 자, 책에도 보시면은 거기에 7페이지죠.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공통 절차라고 참고표 되어 있죠. 네. 찾았습니까? 네. 자, 그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이라는 타이틀 찾았어요. 네. 그 위에다가 요 말을 쓰시면 돼요. 자, 파악된 정비 사업의 방향 제시라고 쓰시면 돼요. 그 위에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박스에. 그 위에 바짝 붙여서 썼어요. 또 그 위에 또 쓸 게 있습니다. 예. 그 대충 큰절 쓰지 말고. 예. 파악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다.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하살표 보니까 정비 계획의 입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정비 계획이란 말 위에 이 말씀 돼요.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한 계획. 자,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한 계획. 자, 그렇게 썼습니까? 그 옆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뭐 법적 근거라고 쓰면 되죠. 정비 지정고시 되면 일단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시행방법 시행자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사업시행계획서라고 되어 있죠. 그거 있습니다. 구체적 공사계획. 자, 사업시행계획은 구체적 공사계획. 자,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라고 되어 있죠. 인가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 공사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뜻입니다. 확정. 인가는 확정이다. 자, 이 기본적인 공통 절차입니다. 자, 이 절차를 거쳐야 그 밑에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옆에 두시고 이제 책 교재로 갑시다. 285초. 자, 1절에 정비기본 방향과 정비기본계획 수립. 자, 1번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 방침의 수립이라는 거 있죠. 그럼 버리세요. 자, 2번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걸 추진하려면은 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자, 이거 수립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줄여서 이걸 정비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름 기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자,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0년 단위, 즉 10년 동안에 필요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 도시에 필요한지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자, 그
파악된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어떤 도시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정비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때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10년 동안 필요한 정비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해서 수립해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인데, 누가 수립을 할 거냐? 수립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수립합니다. 군수는 수립하지 않아요. 왜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까? 군적은 시가지가 많지 않죠. 그래서 굳이 이 계획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할 시가지가, 낡은 시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건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수립을 할 수도 있고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 최근에 형성된 곳이 대부분 양산시가지가 아직 낡은 곳이 별로 없죠. 그러면 도지사가 거기는 수립할 필요 없다면 수립 안 해도 됩니다. 시는. 그런데 수립을 했다면 일반 시 같은 경우 도지사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한번 수립을 하면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5년마다 뭘 해줘야 된다? 재검토. 처음에 수립할 때는 파악됐다가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 새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이 생길 수 있죠. 그걸 5년마다 재검토해 줍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수립의 의무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까지 줄친대요. 다음은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줄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렇게 줄쳤어요. 10년 단위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데, 시장까지 수립하죠. 군수는 수립하지 않아요. 이제 넘어가서 수립의 예외 보시면, 다만 다음 줄칩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 같은 경우에는 수립을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뜻이. 3번에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은 거기에 13개 소개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이나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등등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방향을 정해주는 기본적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박스 밑에 4번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이 되면은 정비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거기에 9번과 10번 사항을 생략해라 되어 있어요. 박스 안에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주택 수급 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증 관리 방법의 방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은 위에 기본계획의 사항 중에서 9번, 10번은 생략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9번은 보시면은 정비구역이 지정할 예정구역, 정비의 계략적 범위를 말하고, 10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거, 이런 것은 생략해도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4번은 거기에 박스 1, 2번 있죠? 생활권 설정이 뭐예요? 생활권 설정. 거기 위에 9번과 똑같은 말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할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계략적 범위를 했죠. 그게 생활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같은 내용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2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향. 결국은 위에 9번 10번이
박스 안에 있는 1, 2번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 2번이 들어가면은 위에 있는 내용에 9번, 10번을 뭐 해라는 겁니까? 생략해라 이 뜻이에요. 그런 뜻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걸 시험에 한번 냈더니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이유가 9번, 10번과 1, 2번이 같은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에 4번의 박스 1번에 생활권 설정하고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나 주택수급계획 이런 것은 대충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과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에 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이라 했죠. 거기 박스에 있는 2번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생략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한 번 냈으니까 또 논다? 안 놓겠죠. 이제 뭐 다 청기 누설이 됐는데 안 놔요. 그냥 이래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5번은 버리시고, 자, 수립 절차라고 해가 있죠. 이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도 인정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자, 의회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도 듣는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의 협의 심의 절차도 또 거쳐야 되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자, 기본계획 수립안을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내 심의 거친다. 이렇게 하시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이 자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주민의 공람이나 지방의 의견 청취라든지 뭐 협의 심의 절차 이런 걸 다 거치지 않는다. 생략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박스에 경미한 사항이 있죠. 버리세요. 시험에는 노입니다. 노는데 보면 못 맞춥니다. 안 보면 맞추요. 그럼 버려야지. 보면 못 맞춥니다. 안 보면 맞춰요. 알겠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제가 수업을 하는 방법이 그래요. 이런 문제가 이 경미한 사항이 1년 40문제 중에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5문제는 오는데 이때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걸 일일이 처음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나도 강의 안 나도 되고, 예. 왜 공법에 경미한 사항이 수천 개 있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주려니까 너무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보게 하니까 다 못 맞춰요. 다 틀려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안 보니까 나도 맞추겠더라. 그걸 전달한 거예요. 그 고생하고 틀릴래요? 고생 안 하고 맞출래요? 고생 안 하고 맞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책이 끝나고 나면 요약집 들어가죠? 요약집 들어가면 요약집을 문제 풀이 때 무한 반복시킵니다. 중요 지문을 계속 반복시켜요. 예. 지겹도록 읽습니다, 저도. 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게 해놔놓고, 자, 경미한 사항은 전혀 여러분 안 봤죠?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이나 2번은 4번은 5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무한 반복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눈에 익어.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뭔지를 몰라. 그런 데는 눈에 익기는 익습니다. 그런데 3번은 전혀 모르는 거죠. 생소하게 탁 놔요. 그게 뭐냐? 거기에 있는 경미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 처음 보는 문장이네. 고민도 하지 말고 끝말만 잘 보면 돼요. 뭐 한다 하면 무조건 틀리고 뭐 하지 않는다 하면 무조건 맞아요.
끝말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5문제를 여러분 다 맞춘 거예요. 왜? 그냥 무조건 생소한 거 딱 노니까 내가 뭐 처음 보는 노니까 뭐 봅니까? 한다 안 한다. 끝말만 보는 거예요. 한다 하면 틀리고 안 한다 하면 막.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 틀리죠? 네. 인가 받지 않는다? 맞아요. 자,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한다 하면 틀린다. 주민의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 하면 맞다. 그렇죠. 다 그래요. 5문제가 이런 문제는 오는데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야 그래. 그러면 이거 굳이 안 보고 고생 안 하고 쉽게 맞추겠죠? 네. 그래서 보지 말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 보면 틀리잖아. 보면 틀립니다. 자꾸 바꾸면 자기한테 생소하다 생소하다. 안 생소하니까 안 돼. 자, 어쨌든 중요 사항도 아니고 경미한 것이니까 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자, 승인 절차 고시보고 일로 한번 봅시다. 1번의 줄치입니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줄치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시에서는 수립을 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행정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내 심의 거쳐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승인받지 않는다 해놨죠. 그게도 경미한 사항이 10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다 지뢰밭이잖아. 다 지뢰밭. 그게도 놉니다 사실. 놓으면 자, 딱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뭐 본다? 끝만 보세요. 자, 스스로 확정,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대도시장은 승인 없이 확정합니다. 자, 고시열람 기본계획을 자 수립권자나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지정이라고 내가 했죠. 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죠. 자, 이 정비계획이다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으로 파악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비사업을 할 테니 정비계획에 지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뭡니까?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지정받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인데 자, 이걸 누가 입안을 할 건지 수립할 건지 자, 입안권자. 자, 그래서 이건 좀 나눠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 있죠? 이 계획을 입안해서 이걸 첨부합니다. 첨부시켜서 정비 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요.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신청합니다.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중구에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 사건 같은 거 해야 되죠. 네. 정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중구구청장이 이 계획을 입안해서 정비 지정 신청에 할 신청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어떻습니까? 한다는. 그럼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나 군지역에서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 정비 계획을 자, 입안해서 직접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군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계획도 만들고 지정도 한다. 자, 그리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예외로 이 정비계획을
위반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구청장이나 군수가 없을 때는 대신 누가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위반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특별시에서나 광역시에서는 원칙적인 위반권자 누구다? 구청장이나 군수.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군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계획도 위반하고 정부계획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위반 절차라고 되어 있죠. 예, 위반권자, 정비계획은, 자, 거기에 줄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반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칙적으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도 위반하죠. 네. 그리고 특별시강시 누가? 구청장이나 군수가 위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반권자다. 시험에 놓느냐? 안 놓아요. 그럼 놓으면 답이 도지사입니다. 이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찾아라면 도지사겠죠. 자, 주민설명의 공람 읽어봅시다.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에 30일 이상 주민의 공람을 하여 의견들을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의회 의견 청취. 정비 위반권자는 주민의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절차상 특례는 5, 6월달 읽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정비계획 내용이라고 해가 있죠. 박스에 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는 5, 6월달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고 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것도 5, 6월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워낙 여기는 시험 낼 게 많기 때문에. 예. 자, 옆 페이지 가면 정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 1번에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지정권자입니다. 자, 구청장 등 보시면 줄칩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 지정을 신청하여 하며 이 경우 지방의 의견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발생할 경우, 자, 천재지변에 따라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수립을 병행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일 때는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죠. 네. 그럴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늦어지니까 바로 정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정비 지정 시 인접지역 포함 의무는, 자, 그건 5, 6월달에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정비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예, 그냥 읽고 갑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 거쳐 지정한다 그 뜻이고, 4번에 정비 지정 이후의 절차라고 되어 있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를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이 경우 지정된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용규제기본법에 따른다. 그리고 정비 지정 고시할 때는 국토교통장관을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토교통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별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효과라고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 등의 의제, 자, 줄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정비계획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의 52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52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정비 계획 속에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자, 정비 지정 고시되면 그 효과는 자, 정비 계획 속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또 정비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자, 결정 고시되면 뭐가 된다? 의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자, 정비 사업을 해야 될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데 정비 계획 속에 여기에 어떻게 정비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자, 새로운 기반 시설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새로운 기반 시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첫째, 기반 시설에 관한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공원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반 시설에 관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죠. 자, 여기에는 상가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가 있어야 되고, 단지 옆에 상가에는 어떤 상가가 들어간다는 용도를 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건축물의 뭐에 관한 것이 들어간다? 용도에 관한 거 들어가요. 자, 건폐율에 관한 거, 용적률에 관한 거, 높이에 관한 거. 자, 정비사업하는 아파트, 자, 여기 몇 층짜리 지을 건지, 상가는 어떤 놈이 들어갈 건지, 이런 사항들이 정비계획 속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니까 이거는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를 해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의제를 해야 되느냐? 자, 그래야 사업하기가 편습니다. 자, 왜냐? 지구 단위 계획에는 용도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 정비 사업을 하고 나면은 근린 상업 지역이라는 용도가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저는 제 1종이었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들었으니까 제 3종 일반 주거지로. 여기는 공원이 조성됐죠. 보전 녹지로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자, 지구단위 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자, 거기에 289쪽 보세요. 자, 289쪽에 보면 정비계획의 내용이라고 박스 있죠. 자, 거기에 3번에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도시공객시설이 뭐요? 기반시설이잖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뭐 공원 이런 겁니다. 자, 거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5번에 보세요. 건축물 주용도라고 해놨죠. 자, 건폐율 용도 높이 있죠. 네. 자, 지구 단위에 들어가는 내용 기본적으로 정비계획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의제해줘야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역할을 가지고 용도까지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사업을 하기가 편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292쪽에 넘어갔어. 위에 양갈로 정비 지정 고시의제나 3번 건폐율 용역 완화 적용은 5, 6월달 이후 보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라고 들어가 있죠. 네. 자, 여기 봅시다.
정비구역이 자 지정이 되었는데 자 사업을 못해서 뭘 한다? 해제. 그래서 정비의 해제는 크게 필수 해제와 자 그다음에 임의 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필수 해제 사유 6가지, 임의 해제 사유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잘 나오느냐? 딱 24회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특히 이 필수 해제 제도 있죠. 이게 걸러 묵은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든지 참 바보가 만든 법입니다. 자 이건 이 필수해제는 무슨 뜻이냐? 정부가 지정해서 몇 년 안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무조건 해제시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단번에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우리 유럽 같은 데는 다른 나라는 정비사업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다 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시는 정비사업 다 한다니까. 아 생각해보세요. 유럽의 파리, 로마 그 수천 년 된 도시도 수천 년 동안 그러면 정비사업 안 합니까? 낡은 상태 그대로잖아. 뭔가 바꿔줘야 되겠죠. 문화재도 보호하면서. 그 유럽에는 정비사업을 하면은 100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과 토지 건물 소유자 이해관계를 다 감안해서 천천히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해야 되죠. 빨리 정신 때문에 만드는 법이 이거예요.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예. 그래서 이 필수 해제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내가 무죄의 소치니까 이 부분 폐지합시다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존심이 넘쳐가지고 자기가 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뭐라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해요. 이거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자. 몇 년을 2년을 자 어떨 경우에 토종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자 요청을 하게 되면 2년 연장시켜줘요. 자 그리고 정비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2년 연장하는데 이 2년이 1회만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무한 연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필수 해제가 아니란 뜻이죠? 네. 이런 바보 같은 법을 만들어요. 왜 그 법전에 그냥 없애보면 끝이죠? 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밑에 임의 해제는 필요합니다. 이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번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라고 들어가 있죠? 네. 그 옆에 쓰세요. 필수 해제. 이 필수 해제입니다. 자 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비 등을 줄칩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꼭 해제시키라는 뜻이죠. 자 구청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자 특별시장, 광시장이 정비 등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놨죠. 요청 꼭 문을 해야 돼요. 그럼 해제됩니다. 자 그 필수 해제 사유가 크게는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6가지예요. 자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자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 지정 예정일로부터 줄칩니다. 3년 되는 날까지 그건 줄치고 밑에 줄 정비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 거기에 또 구청장 등이 줄칩니다. 그 다음에 정비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파악된 곳이 정비 예정구역을 했죠. 이때부터 정비 지정 신청을 또 지정을 몇 년 안에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하면 무조건 해제하라. 이런 게도 있어요.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지. 예. 워낙 이해관계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둘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놨죠. 자, 그래서 1번에 토종 소유자가 정비지역 고시된 날부터 둘째입니다.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라. 자, 그러면은 정비지정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2년 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라. 2년 안에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예, 딱 이렇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2번에 토종 소유자가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둘째입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한정해서 그러면 해제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진위원회가 추진의 성인일로부터 둘째입니다.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4번에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둘째입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필수 해제입니다. 3번에 토종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토종 소유자가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둘째입니다. 5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해제시켜라. 자, 그래서 딱 정해진 이 기간 안에 안 되면 무조건 해제시키라는 뜻이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제 절차. 1번에 주민과 지방의견 청취 그냥 읽고 합시다. 정비육 등 해제하거나 정비육 등 해제 요청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육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듣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심의.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육 등 해제를 요청하거나 정비육 등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정비육 지정 해제 연장이라고 해놨죠. 정비육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해제에 따른 둘째입니다. 해당 기간은 2년 범위 안에 연장하여 정비육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정비육 등의 토종 소유자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둘째입니다. 100분의 30 이상이 동의로 자 밑에 줄 기간 도래 전에 연장을 요청하면 2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정비사업의 추진사업과 주거환경의 자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서 둘째입니다. 정비 등의 존치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필수 해제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랬죠.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상 그렇게 칼로 뭐 자르듯이 해제시킬 수가 없어요. 또 외국은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 같은 데도 50년, 100년씩 사업을 추진하더라고 정부에서 법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나라는 어찌된 판인지 뭐 이때 안 되면 해제시켜라.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지가 스스로 무지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장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엔 이래만 해라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이래라 한 게 아니고 이거 무한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요청하면 계속 어떻다? 연장돼 버려요. 그건 무슨 의미 같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안 놓을 거예요. 예. 결국 이거 뭐 시험 내면 아무 없는 걸 지금 낸다는 밖에 안 되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낸다 하면은 밑에 4번에 정비육 등 직권 해제라고 했죠. 그게 임의 해제입니다. 그거는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대로 된 출제위원 같으면 아무래도 필수 해제는 보다는 임의 해제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봅시다. 정부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도시인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등을 줄칩니다.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필수 임의 해제사 6가지 찾으세요. 자, 갈로 묶고 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자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이 된다. 자, 이거는 해제시켜 줘야 되죠. 이건 필요하다. 이번에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사항으로 봐서 줄칩니다.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이거는 해제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 3번에 줄칩니다. 토용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 등 갈로 띄어놓으시고 해제 요청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거기에 셀프 방법이라 되어 있죠. 개인 방법입니다. 자, 셀프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광용 개선 사업까지만 줄치고,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줄칩니다.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추진사항으로 봐서 지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종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게 되면은 주광용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해제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다음에 동의한 토종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가면 줄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 해제를 요청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6번은 추진위원회 구성하거나 조합 설립이 된 정비구역에서 자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과반수 동의, 그까지는 줄치고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을 때는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거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것이 3번에는 토종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자, 해제 요청했지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광용 개선 사업에 관한 거예요. 일단 몇 년 지나야 된다? 10년. 10년 지나고, 자, 토종 소유자 얼마 동의해야 돼요? 과반수. 자, 5번, 6번은 자, 동의한 토종 소유자일 때는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자, 6번은 동의와 관계없이 그냥 토종 소유자일 때는 얼마? 과반수. 자, 이렇게 해제 요청하면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비구역 해제제도는 결국은 필수 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는. 자, 임의 해제 6가지를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해제 절차 찾았습니까? 지정권자는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에 30 이상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가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의견 제시 없이 60이 지났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고, 내려가서 3번의 해제에 따른 비용 보조는 5, 6월달 이후에 5번에 해제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정비 또는 요청 또는 직권이 해제된 경우 줄칩니다.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정비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역할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돼 있었죠. 그리고 용도지역 바꿔준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제되면 못했죠. 그럼 기반시설이나 용도지역은 지정전으로 전부 다 환원돼요. 예. 자, 그렇게 아시고. 6번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요청,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국토교통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정비구역 등 관로안에 줄칩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 한정해서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이 뜻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광용 개선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다가 해제돼 버렸죠. 그럼 어떤 구역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주광용 개선구역으로 바뀌어요. 자,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조합 설립과 취소. 자, 줄칩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에 추진위원회 구성성인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자, 시장 구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를 하는데, 자,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 안 하니까 조합 설립했던 거 다 취소시켜야 되죠? 네. 그 뜻입니다.
자, 그 밑에 정부에서 개발이 허가는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칠판은 또 그대로 두세요.